자, 이번에는 보기차 방정식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보기차식이라는 것은 차수가 x의 제곱과 x의 4제곱으로 이루어져 있는 방정식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x제곱과 x 4제곱만 있고 1차와 3차항이 없는 이제 이런 모델들이에요. 자, 이제 이런 모델들은 x제곱을 다시 제곱을 하면 x 4제곱이 되기 때문에 치환해서 풀죠. 치환해서 인수분해라는 방식으로 문제를 전개합니다. 자, 그러면 치환하는데 우리는 뭘 치환하죠? x제곱이라는 것을 치환할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보기차식의 성질이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이 x제곱이 어떻게 생겼는가가 보기차식의 근의 성질을 결정합니다. 자, 그러면 각각 치환해서 x제곱이 어떤 모양을 띠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제 1번 문제부터 볼게요. 자, 1번 문제 x제곱을 t로 치환하겠죠? 자, 그럼 t로 치환해서 바로 적용을 해보면 얘는 t제곱에 마이너스 5t 플러스 6이 될 거예요. 자, 그러면 평범한 방정식을 풀면 자,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t 값을 구하는데 t 값은 x제곱이었습니다. 자, x제곱이 t인데 얘가 2와 3이 되죠. 2와 3이 되죠. 그럼 결론은 x의 답이 뭐냐고 하면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제 이 케이스를 어떻게 정리하냐. 자, t로 치환했을 때 우리가 이제 t에 관한 2차 방정식의 성질을 보겠습니다. 자, 저 방정식의 성질을 보면 서로 다른 두 양근을 갖게 되죠. 자, t에 관한 방정식 입장에서는 서로 다른 두 양근을 갖게 됩니다. 자, 근데 서로 다른 두 양근을 갖게 되는데 요 4차 방정식의 근은 뭐라고 하냐면 서로 다른 네 실근을 갖는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정리가 될 수 있죠. t에 관한 2차 방정식은 서로 다른 두 양근을 갖는데 x에 대한 4차 방정식은 서로 다른 네 실근을 갖는다. 이제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2번 문제 볼게요. 자, 마찬가지로 t로 치환해서 풉니다. 자, 이렇게 하면 t-3에 t 플러스 1은 0이 되기 때문에 t는 x제곱인데요. 얘는 3과 마이너스 1을 갖겠네요. 자, 최종적으로 방정식의 근을 정리해보면 x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과 플러스 마이너스 i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도 2차 방정식과 3차 방정식을 따로따로 놓고 이제 어떻게 설명이 되는지를 볼게요. 자, 2차 방정식을 기준으로 봤더니 양근 한 개와 음근 한 개를 갖죠. 뭐가? 2차 방정식이. 근데 4차 방정식은 뭐라고 해야 되죠? 실근 두 개와 허근 두 개를 갖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다시 정리해보면 2차 방정식, 치환한 2차 방정식이 양근 한 개와 음근 한 개를 가지면 원래 있던 4차 방정식은 실근 두 개와 허근 두 개를 갖는다. 서로 다른이겠죠? 서로 다른 실근 두 개와 허근 두 개를 갖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왜 구조적으로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지를 이해를 해야겠죠? 자, 이제 3번 문제 볼게요. 자, 평범한 2차 방정식이기 때문에 풀어보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바로 풀어보면 t는 마이너스 2와 마이너스 1이 나오죠. 근데 이게 x제곱이었어요. 자, 그러면 x의 입장에서는 플러스 마이너스 i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i가 나올 겁니다. 자, 그러면 아까 했던 대로 x에 대한 2차 방정식 해부터 정리를 해보면 뭐가 되죠? 서로 다른 네
허근을 갖게 되죠. 근데 원래 있던 4차 방정식, 지금 허근이 아니죠. 이거 잘못 썼습니다. 일부러. 자, 다시 한번 볼게요. 2차 방정식은 뭐라고 해야 되죠? 2차 방정식은 서로 다른 두 음의 근을 갖는다고 합니다. 음의 근, 두 근이 음수죠. 중근이 아니고 서로 다른 두 음의 근을 갖습니다. 근데 4차 방정식은 뭐라고 해야 되죠? 서로 다른 네 허근을 갖는다고 할 수 있겠죠. 자, 다시 정리해보면 2차 방정식이 두 음의 근을 가졌더니 치환된 2차 방정식이 두 음의 근을 가졌더니 원래 있던 4차 방정식은 서로 다른 네 허근을 갖더라. 이렇게 됩니다. 자, 네 번째. 자, 얘를 x제곱을 t로 치환하면 이렇게 되고요. t의 근은 2와 0이 되겠네요. 자, t는 x제곱이기 때문에 x의 입장에서 볼 때 하나의 근이 0이고 또 하나의 근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가 되겠습니다. 자, 이해가죠? 자, 그래서 2차 방정식 입장에서는 0과 양근을 갖죠. 0과 양근을 갖습니다. 근데 4차 방정식의 입장에서 봤더니 0과 뭐라고 해야 되죠?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다고 할 수 있죠. 자, 보기차식을 치환했을 때, x제곱을 치환했을 때 치환된 2차 방정식이 근의 구조에 따라 원래 있던 4차 방정식의 근을 이렇게 설명할 수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왜 이렇게 구조적으로 짜져 있는지를 이해를 해야겠죠. 다섯 번째 방정식을 볼게요. 자, 다섯 번째 방정식을 x제곱을 t로 치환하면 이렇게 되고요. 요거는 완전 제곱식으로 중근을 갖게 됩니다. 자, 그러면 t의 입장에서 볼 때 t는 x제곱이죠. 얘는 2가 되고 x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라고 할 수 있는데 이제 이것만 봐서는 안 돼요. 자, 그러면 이 자세하게 5번의 식을 완전 제곱식처럼 바꿔보겠습니다. 이 식을 바꿔보면 이렇게 되겠죠. x제곱 마이너스 2의 전체 제곱이죠. 자, 아까 썼던 요 풀이법이 있죠. 요 풀이법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보겠습니다. 바로 x 입장에서 보지 말고 4차식 입장에서 직접 집어넣어서 생각을 해볼게요. 자, 그럼 얘는 인수분해를 하면 x 플러스 루트 2, x 마이너스 루트 2가 될 거예요. 그리고 전체 제곱이기 때문에 여기에 제곱과 제곱이 이렇게 붙습니다. 그럼 전혀 관점이 달라지죠. 그래서 x는 뿔마 루트 2만 답이 되는 게 아니고 최종적인 x의 답은 여기서처럼 루트 2와 마이너스 루트 2가 되지만 이것들은 전부 다 중근이라고 해석을 해야 됩니다. 중근. 자, 그럼 이것도 아까 썼던 것처럼 해볼게요. 그러면 t에 관한 2차 방정식이 중근을 갖는다. 자, t에 관한 2차 방정식이 중근을 가졌죠? 그러면 요 4차식도 중근을 갖는다. 근데 요 4차식의 입장에서는 중근을 2개를 갖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정리를 해볼게요. t에 관한 2차 방정식이 중근을 가지면 치환했을 때 원래 있던 4차 방정식은 중근을 2개를 갖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썼던 이 방정식의 구조를 가지고 보기차식의 근의 성질을 파악할 수 있는데요. 꼭 이제 모양에 따라서 어떤 조건인지를 잘 정리를 해봐야 됩니다. 자, 그러면 아까 썼던 이제 보기차식의 성질을 한번 예를 들게요. 자, 좀 전에 했던 그 방식 기억을 합니다. 자, 서로 다른 네 실근일 때, 자, 서로 다른 네 실근이라는 것은 4차식을 말하죠. 4차식,
4차 방정식의 근의 종류라고 하겠습니다. 4차 방정식의 근의 종류라고 할게요. 보기차식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제 x제곱을 라지로 치환해서 이렇게 관찰해 본다면 이 방정식의 근의 성질로 어떻게 4차 방정식의 근의 종류를 설명할 수 있을지에 관한 내용입니다. 자, 그럼 왼쪽에서는 4차 방정식의 근을 설명할 수 있고요. 오른쪽에서는 바뀐 2차 방정식의 근으로 우리가 해석을 합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볼게요. 서로 다른 네 실근이라고 합니다. 아까 뭐였죠? 서로 다른 네 실근일 때 x제곱이 양수면 요 x가 뿔마 루트 3이라는 이런 효과가 나타났었죠. 그래서 x제곱이 양수일 때만 이런 일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때는 두 근이 양수이다. 그 다음에 이 두 근은 서로 다른 두 근이 돼야겠죠. 그럼 서로 다른 두 근을 갖는다는 조건이 될 거예요. 자, 그럼 구체적인 조건은 합이 0보다 크고 곱도 0보다 크고 서로 다른이기 때문에 판별식도 0보다 크게 될 겁니다. 자, 이해 가죠? 자, 2번. 서로 다른 세 실근이 된대요. 서로 다른 세 실근. 자, 세 실근이라는 소리는 하나가 0이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x제곱 입장에서 볼 때 하나가 0이 되고 또 하나는 이런 양수가 될 겁니다. 자, 그래서 0과 양근을 갖는다고 해석을 하겠습니다. 0과 양근을 갖는데 뭐가? large x가. 그렇죠? 자, 그러면은 0과 양근을 갖기 때문에 합은 0보다 크겠네요. 그리고 곱은 0이 되겠죠. 그 다음에 x제곱 입장에서 볼 때 0과 양근이기 때문에 두 실근을 갖게 되겠습니다. 자, 3번. 두 실근과 두 허근이래요. 자, 라지 x제곱이 플러스일 때 두 실근이었죠. 근데 라지 x제곱이 마이너스일 때는 두 허근이 됩니다. 라지 x제곱이 음수일 때는 두 허근이 되죠. 그래서 이 해석은 2차 방정식 입장에서는 한 근은 플러스가 되고 한 근은 마이너스가 될 겁니다. 자, 그러면 두 근의 곱이 0보다 작다고 할 수 있겠죠. 자, 이해 가죠? 그 다음에 네 번째, 이중근이 두 개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이중근이 두 개일 때는 라지 x로 치환한 이 방정식이 중근을 갖는다가 됩니다. 아까 봤죠? 자, 기억 안 나면 앞에 거 돌려서 다시 봅니다. 자, 중근을 갖기 때문에 판별식, 그죠? 판별식이 0이다를 쓰면 되겠네요. 자, 서로 다른 네 허근이죠. 서로 다른 네 허근은 라지 x가 음수일 때입니다. 그래서 두 근이 음수죠. 물론 서로 다른 두 근입니다. 자, 왜 그래야 되는지 알겠죠? 그래서 합은 음수고요. 곱은 양수겠죠. 서로 다른이라기 때문에 D는 0보다 커야 됩니다. 반드시 이렇게 돼야 되죠. 자, 보기차식의 인수분해에서 방금은 치환한 꼴들만 해봤는데요. 우리가 이제 인수분해를 진행할 때 치환되지 않는 꼴도 있습니다. 요거 한번 점검하고 넘어갈게요. 자, 이제 예를 들면 이런 경우죠. x제곱, x4제곱 플러스 x제곱 플러스 1. 자, 이런 경우가 인수분해가 되지 않는 경우입니다. 자, 인수분해가 되지 않는 경우는 완전 제곱식 두 개로 만들어서 변형해서 인수분해를 해줍니다. 자, 이제 얘 같은 경우는 중간에 완전 제곱식을 만들기 위해서 플러스 2x제곱을 해주죠.
그럼 플러스 x제곱이 생겼기 때문에 마이너스 x제곱을 해줍니다. 그래서 앞에 거는 x제곱 플러스 1의 제곱이고 뒤에 거는 x제곱이어서 이걸 합차로 인수분해 해주면 플러스 x제곱 플러스 1 마이너스 x 이제 이런 형태로 이제 인수분해를 할 수 있습니다. 자, 하나 더 예를 들어보면 이런 것도 가능하죠. 이런 모양도 마찬가지인데요. 바로 인수분해가 안 되죠. 치환해서 인수분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완전 제곱식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자, 중간을 이런 식으로 바꿔주고, 자, 하나를 더했기 때문에 하나를 빼주는 이제 이런 방식을 쓸 수 있죠. 이렇게 해주면 보기차식을 인수분해를 하지 않고 우리가 완전 제곱식으로 만들어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x제곱 플러스 2 플러스 x와 x제곱 플러스 2 마이너스 x의 형태로 바꿀 수도 있겠죠. 그래서 치환해서 인수분해가 되지 않는 꼴들은 전부 다 제곱 마이너스 제곱의 형태로 바꿔준다는 거 꼭 기억합니다. 자, 이제 보기차식 인수분해는 일반적인 방정식이기 때문에 치환하는 모델과 그 다음에 제곱 마이너스 제곱의 형태의 모델 두 가지가 있는데요. 자, 첫 번째, 얘는 바로 치환해서 푸는 게 가능하죠. 그래서 x는 플러스 마이너스 1과 x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라는 답이 나옵니다. 그래서 얘만 봐도 알 수 있듯이 보기차식에서 x제곱이 양수이면 x는 실근을 갖는다고 할 수 있겠죠. 자, 두 번째 식은 치환해서 인수분해가 안 되는 꼴이죠. 자, 치환해서 인수분해가 안 되는 꼴들은 보기차식에서 제곱 마이너스 제곱의 형태로 바꿔줍니다. 자, 제곱 마이너스 제곱의 형태로 바꿔주는데, 자, 얘 같은 경우는 중간에 6x제곱이 필요하겠네요. 처음과 똑같이 만들기 위해 이렇게 빼줍니다. 자, 그리고 완전 제곱을 만들어주죠. 그래서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3과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3으로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이제 각각 인수분해를 해서 이제 근해 공식이나 인수분해를 통해 최종적인 x값을 구하겠죠. 그래서 첫 번째 부분, 두 번째 부분을 따로따로 해주면 첫 번째 부분에서는 마이너스 1 뿔마 b-의 제곱 마이너스 ac를 하면 루트 2 i가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서는 이것도 허근이네요. 1 뿔마 루트 i가 되겠습니다. 각각 치환해서 완전 제곱꼴로 바꿔주는 겁니다. 자, 예제 15번을 볼게요. 4차 방정식이 모든 근이 실수가 된다고 합니다. 자, 여기서 x제곱 항과 x4제곱 항이 있기 때문에 보기차식이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모든 근이 실수가 된다. 자, 이제 치환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x제곱을 치환했기 때문에 x제곱이 0보다 크면 x는 실수를 갖는다. 이제 이런 뜻이에요. 그럼 모든 근이 실수가 된다. 그러면은 x제곱이 0보다 크거나 0인 경우 이 두 가지밖에 없겠죠. 이걸 잘 생각을 합니다. 아, x제곱이 0보다 클 때도 실수고 x제곱이 0일 때도 이때도 x가 0이기 때문에 이것 또한 실수가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줍니다. 자, 두 가지 관점이 되겠죠. 자, 그럼 이제 우리가 해석할 건 이거죠. 2차 방정식이 양근을 갖는다. 양근을 갖는다. 그죠?
자, 이 문제에서 모든 근이 실수인데 서로 다르란 말이 없죠. 서로 다르란 말이 없기 때문에 0도 근이 될 수 있습니다. 양근을 가질 수 있고 0도 가능하다는 소리죠. 0도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쓸 조건을 생각을 해볼게요. 알파 플러스 베타. 당연히 0보다 커야겠죠. 근데 얘는 알파 플러스 베타가 9이기 때문에 당연히 0보다 큽니다. 자, 두 번째. 알파 곱하기 베타. 0도 가능하기 때문에 0보다 크거나 같다가 되겠네요. 세 번째, 판별식. 자, 양근을 갖는데 0도 가능하다는 것은 양근 2개 또는 0과 양근 1개 이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판별식은 0보다 크다가 되겠죠. 자, 그래서 알파 베타가 0보다 크다고 해서 크거나 같다고 해서 이렇게 주어지고요. 판별식은 b제곱 마이너스 4ac가 0보다 크다고 하면 우리가 최종적으로 쓸 부등식의 조건은 이 두 가지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두 가지를 정리해 주면 첫 번째는 이렇게 될 거고요. 두 번째는 121이죠. 자, 이렇게 될 겁니다. 최종적인 K의 범위는 이렇게 되고요. 이 조건 보니까 얘가 약 30점 얼마네요. 자, 요 안에 들어있는 자연수 K 개수를 구하라. 30부터 10까지. 그래서 총 개수는 21개가 되겠습니다. 자, 16번 문제 볼게요. 4차 방정식이 서로 다른 두 실근과 서로 다른 두 허근을 갖는다고 합니다. 자, 보기차식이 되죠. 자, x제곱을 a로 치환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0보다 크면 실수고요. x제곱이 0보다 크면 허수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개를 다 갖는다는 소리죠. 자, 그러면 우리의 해석은 2차 방정식이 양근 1개, 음근 1개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됩니다. 2차 방정식이 양근 1개와 음근 1개를 갖는구나. 그럼 우리가 쓸 조건은 뭐죠? 곱이 0보다 작다가 되겠습니다. 곱이 0보다 작다. 자, 그럼 두근의 곱은 2분의 2k-9가 되고요. 그래서 k의 범위는 2분의 9보다 작다가 되겠네요. 자, 자연수의 개수는 1, 2, 3, 4. 그래서 답은 4개가 되겠습니다. 자, 보기차식을 치환했을 때 그 치환된 문자의 부호에 따라 실근인지 허근인지를 판단하는 거 되게 중요합니다.